2023 뉴욕 시의원 예비선거에서 린다 리, 줄리 원 시의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 다른 한인 후보인 크리스토퍼 배 후보는 근소한 차이로 뒤처지고 있지만 순위 투표가 반영된 결과는 다음 주 중 확정됩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한국으로 오하이오급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한 경고성 위협 목적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앞으로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만에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집중 보도했습니다. 올 가을 학기부터 뉴욕시 공립학교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매일 학교 일과 시간 중 최대 5분씩 동양의 수양 전통에서 기원된 마음챙김 호흡법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이 레스토랑 내 탄소 배출 제어 장치를 설치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75% 줄이도록 하는 규정 초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성추문 의혹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진 캐럴의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2023년 뉴욕시의원 예비선거에서 23선거구의 린드이, 26선거구의 줄리 원 시의원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19선거구 크리스토퍼 베이 후보는 매우 근소한 차이로 토니 아벨로 후보에 뒤처졌으며 순위 선택 투표 결과가 반영된 후인 다음 주 중에 결과가 확정됩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 2023 예비선거가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치러진 가운데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린달리 의원은 62.57%의 득표율을 보이며 29.25%를 얻은 스티브 베하르, 7.4%의 득표를 얻은 루바이아 라만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후보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다른 한인 26선거구 줄리 원 시의원은 61.08%의 표를 얻어 37.73%의 득표율을 보인 또 다른 한인 헤일리 김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베이사이드와 와이스톤 등 뉴욕시에서 가장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19선거구의 경우 크리스토퍼 배 후보가 36.81%의 득표율을 보였는데 현재 1위를 보이고 있는 토니 아벨라 후보가 38.97%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데다 매우 근소한 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 주 순위 선택 투표제의 결과에 따라 당선 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뉴욕시 예비선거는 순위 선택 투표제를 실시하며 유권자들은 최대 5순위까지 후보자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고 1순위에 선택한 후보가 과반의 표를 얻을 경우 당선되지만 만약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가장 적게 득표율을 얻은 후보 1명이 탈락됩니다. 이후 탈락한 후보를 1순위로 적은 유권자들이 선택한 2순위 후보가 득표를 하게 됩니다. 한편 멜린다 게츠 퀸즈 검사장은 총 70.87%의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확정지으며 재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들은 오는 11월 7일 본선거에 출마하며 뉴욕시 19선거구에서 당선이 확정된 민주당 후보자는 현 공화당 비키 팔라디노 시의원과 본선거에서 맞붙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의 미 해군 최강 전력 중 하나로 꼽히는 오하이오급 핵탄두 탑재 잠수함을 파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수년간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목적입니다. 강전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한국에 가는 잠수함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겨냥해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오하이오급 핵 잠수함으로 일명 부머로 불립니다. 이 핵 잠수함은 무기한 자망이 가능한 데다 수개월 연속으로 순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당국자들은
핵탄두로 무장된 잠수함의 기항 시기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략 핵잠수함 파견 계획은 미 해군의 원자력 추진 순항 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이 이달 16일 부산에 입항해 한국 해군과 연합특수작전을 진행한 지 약 2주 만에 알려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이번에 최대 규모의 전략 핵잠수함을 파견하는 데는 우선 지난 수년간 미사일 도발을 이어온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핵잠수함 파견은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첫 실질적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재차 천명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의 핵잠수함, B-52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워싱턴 선언에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명문화된 바 있습니다. 이번 전략 핵잠수함 파견은 북한을 억제하고 동맹인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김정은을 겁주기보다는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더 성공적일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유럽 북한연구센터의 진리 연구원은 오히려 이번 파견이 한미의 공동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보다 더 많은 무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독재자 김정은의 논리에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핵탄두 탑재 잠수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된다면 1981년 3월 로버트 리 이후 42년 만에 기항이 됩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떡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말, 이제는 미역국을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현지 시각으로 28일부터 태어난 연도를 한 살로 보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아닌 출생부터 생일마다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 계산법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하루 만에 한두 살씩 어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 전 국민의 나이가 1살 또는 2살씩 어려졌습니다.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질문에도 한국식 나이로는 몇 살, 이곳 나이로는 몇 살이라는 등 두 가지로 대답할 상황도 불필요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8일부터 한국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행정 민사상 나이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표시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됐습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자신의 기존 한국식 나이에서 한 살을 빼고 생일이 안 지났다면 2살을 빼면 됩니다. 이에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이번 규정은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이 통일되고 뚜렷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 혼란과 현장 관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인 연나이가 일부 유지됩니다. 주류와 담배 구매, 초등학교 입학, 병역 판정 검사를 받는 시기,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등 분야에서는 당분간 예외로 연나이가 적용됩니다. 만나이 통일법 시행에 주요 외신들도 한국인들의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진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디언은 한국의 연나이 계산법에 대해 정확한 기원은 불분명하다면서도 소개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궁에서 보낸 시간을 나이에 반영한다는 설이 있다며 이외에도 0의 개념이 없었던 고대 아시아 숫자 체계와 관련 있다는 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1977년 12월 31일생인 가수 싸이를 예로 들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싸이가 만 나이로는 45세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47세라고 전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 대해 주요 국가 중 이런 관습을 가진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전통적인 나이 계산법은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회 환경과 직장에서 주로 사용돼 왔다라며 한국의 나이에 따른 위계 문화에 대해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관련 소식을 보도하며 한국에서는 다른 문화와 비슷하게 나이가 높임말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인들은 낯선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묻는다라며 이 질문은 너무 일상적인 것이기에 한국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해당 질문을 무례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국인에게는 질문을 삼가하라고 주의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100만여 명에 이르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들이 올 가락기부터 매일 학교 일과 시간에 마음챙김 호흡법 (mindful breathing을 2에서 5분씩 의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호흡법은 불교 등 동양의 전통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호흡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신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증명된 가치 있고도 저렴한 방식이라며 앞으로 뉴욕시의 공립 유치원생과 초중고교생 100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일 학교 일과 시간에 마음챙김 호흡법을 2분에서 5분씩 의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챙김 호흡법은 들숨과 날숨에 집중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기인식을 높이는 명상의 한 방법으로 불교 등 동양의 수행 전통에서 기원해 최근 서구의 의학과 심리학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And you breathe in through your nose and out through your mouth with a whisper. Think of positive things. 2. The things that make you happy. I just feel relaxed. I don't know how to explain it. 이날 애덤스 시장은 다른 문화권에선 수천 년간 호흡법을 배웠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라며 호흡도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어릴 때 난독증에 문제아였는데 명상호흡을 배운 뒤 나은 사람이 됐고 선거운동을 할 때도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려 이겼다고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어린이 및 청소년 사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안과 우울, 자해 등 정신건강 위기가 불거지면서 학교들은 이에 대응하는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선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원격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학생들이 연 최대 5일의 정신건강 휴일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뉴욕의 경우 교내 정신상담 지원과 사회복지사 배치 등에 쓰일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대신 비용이 들지 않는 호흡법으로 때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에 도달한 가운데 환경보호국이 레스토랑의 탄소 배출량을 최대 75%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해당 업소들은 올 여름부터 배출 제어 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장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약 54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사상 최고에 도달한 데 따라 목재와 석탄, 오븐을 사용하는 업소의 탄소 배출량을 최대 75%까지 줄이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테드 팀버스 뉴욕시 환경보호국 대변인은 성명에서 모든 뉴욕 주민은 건강한 공기를 마실 자격이 있으며 목재, 석탄, 오븐은 대기질이 나쁜 지역에서 유해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규정이 시행되면 올 여름부터 해당 업소들은 장비 설치를 위한 실행 방안을 알아봐야 하고 75% 이상의 감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최소 25%의 감축을 제공할 수 있는 배출 제어 장치 설치 또는 배출 제어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약 100개의 레스토랑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주거용 건물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환경보호국이 규정에 대한 최종 투표를 하기 전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은 7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 린다 리 시의원과 비키 팔라디노 시의원이 정당을 초월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일명 건물 탄소 배출량 감축 조례를 7년 연기해달라는 내용의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9년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는 2만 5천 스퀘어피트 이상 크기의 건물 소유주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준에 충족하고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건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2025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80%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1950년에서 1960년대 지어진 코앞과 콘도 등 오래된 건물은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당장 내년부터 위반에 따른 벌금 등 그 부담이 그대로 거주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성추문 의혹으로 민사소송에서 패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자 진 캐롤 상대로 맞소송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캐롤의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일 진 캐럴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패션 잡지 편집장 출신의 캐럴은 지난 1996년 뉴욕 버그도프 굿맨 백화점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우연히 마주쳤는데 당시 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배심원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성폭행은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성추행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500만 배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소장을 통해 캐럴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성추행뿐 아니라 성폭행 피해를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럴 측 변호인단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행태라며 죗값은 피할 수 없다. 조만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캐럴 역시 지난달 하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가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에서 패한 뒤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타입이 아니라는 식으로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첩첩산중인 가운데 추가 맞고소에 나서며 진흙탕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힌두교 최대 명절인 디왈리가 뉴욕시 공립교 휴교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디왈리 휴교일 지정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호컬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면 새로운 휴교일로 공식화됩니다. 매년 10월에서 11월에 해당되는 디왈리는 올해 날짜는 11월 12일로 일요일입니다. 따라서 2023-2024 학년도 일정에서 디왈리는 해당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고 2024-2025 학년도와 2025-2026 학년도의 휴교일이 될 예정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민원실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의환 뉴욕 총영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기존 민원실에 더해 문화원이 사용하던 공간을 활용해 민원실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맨하튼 뉴욕 총영사관 민원실은 하루에 찾는 민원인 수요에 비해 공간이 협소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 총영사는 이와 함께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동포사회 화합을 이끄는 일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아울러 수년째 답보 상태인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 15,000개 신설 실현을 위해서도 총영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스코가 매장에 회원만 출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스코의 연간 회원으로 등록된 수는 6,900만 가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코 회원 카드 소지자는 같은 집 주소에 거주하는 다른 한 명을 동반해 매장에 출입할 수 있는데 일부 회원은 비회원을 동반하거나 빌려주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코는 매장 출입 시 회원 카드에 찍힌 사진과 출입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앞으로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일부 비회원은 지인의 카드를 빌려 셀프 결제대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코스코 측은 이곳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